자, 10번째 렉처를 시작하겠어요. 지난 9번째 렉처에서는 이 테이블로 요약되는 내용을 배웠는데, 일단은 물론 트리를 생각하세요. 이 과목의 Statistical Inference를 우리가 Observation에 따라서 벡터, 시퀀스, 웨이폼 오브저베이션으로 나누고, 또 각각의 이 브랜치들을 어떻게 나눴어요? 디텍션 문제, 에스티메이션 문제 이런 식으로 나누고, 또 디텍션 문제에서 어떻게 나눴어요? 랜덤 파라미터 문제, 넌 랜덤 파라미터 문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넌 랜덤으로 올라갔어요. 우리 12개의 리브즈가 있는데 하나의 잎은 이제 따냈어요. 딱. 그래서 씹어먹죠. 옛날에 사전 씹어먹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반기문 이런 사람들 다 사전 뜯어먹으면서 막 공부했어요. 그렇죠? 배가 고파서. 자, 그래서 니만 피어슨 크라이테리어는 이거예요. Maximize detection probability subject to false alarm upper bounded by some alpha. 그래서 뭘 찾자고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Find the most powerful R이 빠졌다. full detector with level, 그러니까 with significance level 또는 false alarm level, size level, 그냥 레벨이라고 합시다. 레벨 알파.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더 니만 피어슨 렘마가 이 솔루션은 뭐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중간 과정이 어렵거든요. 대부분의 책들이 그냥 적당히 말하고 건너뛰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visualize, simplify, consider extreme cases, find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so rewriting the problem in a familiar form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The second 사모님 problem. 알겠어요? 어떤 사모님이에요? 돈이 알파 조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LK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어서 1년 후에 찾을 때 수익이 최대화되도록 하고 싶은데, 요게 다른 거예요. The first 사모님 problem은 요 constraint 요게 없었어요. 그래서 답은 뭐였죠? 이자율을 최고로 주는 은행에 다 넣으면 되고, 만약 그 이자율을 최고로 주는 은행이 유니크하지 않으면, 여기서도 유니크니스 나오죠. 유니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쨌든 최고로 주는 놈들을 모아서 그냥 적당히 아무렇게나 나눠도 수익은 맥시마이즈 되는데, 은행에 여러 군데 가기 싫죠. 그렇죠? 예. 어떻게 결정할 것 같아요? 그냥 우연히 들어간 첫 번째 은행이든가, 아니면 직원이 나한테 상당히 상냥할 때 거기다 왕창 다 넣는 거죠. 알겠어요?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우리 랩에서는 제가 아침마다 교육을 해요. 그렇죠? 예. 인간은 뭘로 디시전을 내린다고요? 로직으로 디시전을 내려요? 이모션으로 내려요? 100% 이모션이고, 로직은 그 다음에 그냥 하는 거예요. 국민은행이 훨씬 좋은 것 같아서 건실하고, 다 거짓말이에요. 국민은행 직원이 더 나한테 납작 엎드려서 어서 오십시오 사모님 이랬기 때문에, 예? 무슨 우리 은행 직원보다는, 알겠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거기다 다 넣은 거예요. 자, 근데 세컨드 사모님 프로블렘은 안타깝게도 어때요? 아무리 뻣뻣해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냥 친절한 은행에 다 넣어주고 싶은데 어때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몰빵은 못하고 이제 적절히 나눠줘야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났더니 이제 니만 피어슨 렘마, 결론은 저게 답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정확히 쓸게요. find 에타와 감마를 찾으라. 어떤 에타와 감마냐? 디텍터를 랜더마이즈드 디텍터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레이셔가 같은 오브저베이션 YL에 대해서 하이파시스 1에서의 확률과 0에서의 확률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레이셔가 내가 찾으려고 하는 에타보다 클 때는 언제나 세타 햇이 1이라고 하고, 작을 때는 언제나 세타 햇이 0이라고 하고, 같을 때는 어떤 감마라고 해서, 근데 어떤 거예요? and false alarm rate가 exactly 알파가 되게.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디텍터가
the Niemann Pearson detector. 그래서 어떻게 돼요? 뭐라고 쓰면 돼요? 이 녀석을 이제 뭐라고 쓴다고요? 사이즈 알파가 됩니다. 알겠어요? The most powerful detector with size alpha. 이게 니만 피어슨 렘마예요. 디텍터의 꼴은 뭐예요? 어디서 본 거랑 비슷하죠? 어디서 본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바이너리 베이지안 디텍터들을 디자인할 때 항상 어떻게 나왔죠? likelihood ratio test로 나왔어요. 이것도 likelihood ratio test네요. 놀랍지 않아요? 이상하게 바이너리 디텍션 문제만 되면 내가 랜덤 파라메터일 때도 코스트를 어떻게 주든 간에 또는 넌 랜덤 파라메터라도 미니맥스든 니만 피어슨이든 계속 라이클리후드 레이셔 테스트가 등장하잖아요. 잠깐 미니맥스일 때 그랬나요? 그랬죠. 왜냐하면 미니맥스일 때 어땠어요? 베이지안 디텍터를 찾았잖아요. 또는 요 V 파이 제로가 최대가 되는 그래서 딱 꺾이면 그 앞에 뒤에 있는 베이지안 디텍터들을 찾아서 랜더마이즈 했잖아요. 근데 그 베이지안 디텍터들이 항상 어떻게 나와요? 라이클리후드 레이셔 테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이너리 문제들은 몽땅 다 어때요? 결국은 일반적으로는 랜더마이즈드 라이클리후드 레이셔 테스트로 됐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좀 신기하지 않아요? 뭔가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한번 기억을 하고 넘어갑시다. 이게 맵, 그 다음에 제너럴, 베이지안, 그 다음에 미니맥스, 그 다음에 니만 피어슨, 모두 이제 바이너리일 때. 빼먹었다. 랜더마이즈드 이런 놀라운 관찰에 도달하게 돼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죠? 그렇죠? 네,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걸 잘 기억해야지 나중에 이 과목의 가장 험난한 고갯길이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설마 끝났겠지 생각하지만 이제 어때요? 산에 여러분이 제가 알프스를 넘으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막 넘어왔어요. 야, 이 정상이 보인다. 딱 왔더니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네. 너무 좌절인가요? 쏘리. 네. 그래서 아직까지 뭐 험한 길이 남았어요. 너무 이렇게 다 지났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바이너리일 때 지금까지 언제나 라이클리후드 레이셔 테스트로 나왔다는 거예요. 알겠죠? 기억을 하세요. 뭔가 비밀이 있어요. 알겠어요? 네, 뭔가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그젬플을 좀 봅시다. 왜냐하면 전혀 안 보면 어때요? 감이 안 오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했냐면 스크린이 잘 안 보이지만 노트를 보세요. 여전히 바이너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옵저베이션은 어때요?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입니까?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입니까? 뭐예요? 디스크리트잖아요. 그렇죠? 옵저베이션이 0, 1, 2, 3에서 자연수만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거랑 우리가 좀 전에 심플리파이 한 거랑 같죠? 예. 그런데 세타가 0일 때, 물론 이건 세마이콜론으로 쓰는 게 나아요. 지금 노테이션은. 그렇죠? 세타가 0일 때는 어때요? 이게 어떤 거죠? m0의 n승 나누기 n 팩토리얼 e to the minus m0. 뭐예요? 이게 무슨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파송 랜덤 베리어블 with mean m0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하이파시스 1일 때는
또 똑같이 파송 랜덤 베리어블인데 민이 M1이에요. 그리고 여기선 M1이 더 크다고 가정을 했어요. 결정적으로 여기선 0보다 크다고 했지만 결정적으로 이거는 거의 0으로 막 간다고 해보세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0에서만 확률이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인 걸로 수렴하죠.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디시전을 내리면 거의 맞겠어요? M1은 굉장히 크다고 해봐요. 그러면 Y가 0이면 say H0일 거고 아니면 몽땅 say H1이겠죠. 이게 과연 언제 이런 시츄에이션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그냥 아비터리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보통 커뮤니케이션을 배우면 이 AWGN 채널, Adaptive White Gaussian Noise 채널에서 디텍션 뭐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졸업을 한 다음에 연구를 잘해서 미 항공우주국 NASA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Deep Space Communication을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이저 3호를 올리는데 지금 1호, 2호가 이제 태양계를 거의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보이저 3호를 이제 디자인을 하는데 뭘로 통신을 해요? 보이저 3호랑 지구랑 뭘로 할 것 같아요? 소리로? 아이 들려 보이저 3호 그러면 저기 천왕성 넘어 어디 들리나요? 우주 공간인데 뭘 쓰겠어요? 당연히 전자기파로 통신하겠죠. 근데 그 전자기파로 통신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자기파가 어때요? 웨이브랭스가 굉장히 길면은 우리가 에너지가 어때요? 그냥 막 이렇게 안테나가 엄청나게 크지 않은 이상은 에너지가 막 사방으로 가버리죠. 생각해 보세요. 보이저 3호가 나중에 한 토성만 가더라도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는데 걔가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려고 하는데 사방으로 다 에너지를 보내면 파워를 보내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뭔가 좀 내로우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우주선을 뭐 이렇게 크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안테나 크게.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웨이브랭스를 굉장히 작은 놈으로 쓰겠죠. 가시광선은 아닐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크로웨이브를 쓰게 될 거라고요. 맞아요? 네, 마이크로웨이브인데 굉장히 주파수가 높겠죠. 거의 포톤에 가까운.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멀리 가면은 전자기파를 수신하는 게 아니라 포톤을 카운트하는 거랑 비슷한 게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이저가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송신하는데 0이면 어때요? 포톤을 쭉 쏘고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 비트가 1이에요. 그럼 포톤을 내가 한 7개 좀 쏘기로 해요. 저 멀리서. 안 그러면 하나도 안 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주에는 백그라운드 레디에이션이 있잖아요. 맞아요? 카즈믹 웨이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걔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역에서도 막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걔들도 또 포톤이니까 그 다음에 파송 랜덤 베리블 2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또 파송 랜덤 베리블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게 포톤이 하나도 없을 때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파송 랜덤 베리블 위드 민 제로라고 보고 예를 들면 얘는 어때요? M1은 M0 더하기 어떤 알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알파는 안 되겠네. M0 더하기 어떤 M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도 안 보내면 포톤이 이런 분포를 따르고 조금 보내면 약간 민이 커지는 거예요. 저 멀리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런 문제를 모델링 한 거예요. 심플리파이 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물론 뭐 그때 데이터 비트면 보이저 3호의 데이터 비트면 어때요? 니만 피어슨을 쓰면 안 되죠. 그렇죠? 데이터 비트가 0이냐 1이냐는 이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니만 피어슨 크라이테리언을 쓴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딱 지금까지 그 세컨드 사모닝 프로블럼을 변형한 거랑 완전히 동일한 상황이 되죠. 디스크리트에 맞아요? 자, 이때 디텍터를 어떻게 구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어떤 레마로부터? 니만 피어슨 레마로부터 라이클리후드 레이셔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바이너리면. 그래서 계산을 해봅시다. 이게 라이클리후드 레이셔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 나누기 요놈이죠. 계산을 했더니 M1 나누기 M0의 n승 잘 안 보이지만 곱하기 e to the 마이너스 M1 마이너스 M0인데 이것이 어떤 에타보다 크면 1이라고 말할 거고 작으면 제로라고 말할 거고 같은 데서는 폴 설람 레이트가 어쨌든 알파로 꽉꽉 차게 만들 거예요. 물론 사실은 이 에타를 정할 때도 처음부터 폴 설람을 알파로 만들게 에타를 잡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false alarm rate를 false alarm rate를 알파로 만드는 에타와 감마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양을 잘 보면 여기서 컨스탄트가 뭐고 베리어블이 뭐죠? 오브저베이션에 관련된 게 어느 거예요? n이죠, n. 얘는 컨스탄트죠. 얘는 우리가 찾고 싶은 거고, 이거 뭐 로그 씌우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그를 씌웠어요. 그러면 n 로그 m1 나누기 m0, 그 다음에 빼기 자연 로그를 쓰면 얘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m1 마이너스 m0죠. 그래서 이게 또 프라임이라고 쓰세요, 여기. 그렇죠? 이게 로그 에타니까 에타 프라임이라고 씁시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잠깐만, 이건 넘기면은 또 에타의 어떤 더블 프라임으로 쓸 수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 상수 아니에요. 근데 0보다 크죠? 왜? 이게 이것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로그 1보다 큰 숫자는 0보다 크잖아요. 그냥 나누면 부등호가 안 바뀌죠. 결국 뭐냐면 n 값이 어떤 threshold, 이제 tilde를 씁시다. tilde보다 크면 1, 작으면 0, 같으면 감마가 되는 감마와 에타를 찾아서 어떻게? false alarm rate가 알파가 되게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찾는 과정이 어때요? 좀 쉽지는 않죠? 근데 하나씩 찾으면 돼요. 여기서는 딱 보니까 어때요? 딱 보니까 어때요? 어떤 기준으로 이쪽 저쪽이니까 좀 간단한 편이에요. 그림 그려볼까요? 언제나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헷갈리면? 상준씨? 그렇죠. 비주얼라이즈. 자, 0, 1, 2, 점점점. 뭐해서 이게 n이에요. 5, 6, 점점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어디선가 끊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것보다 작으면 say h 1인가요? 제로인가요? 크면 1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제로고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부터 테스팅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false alarm rate니까 문제는 say 1일 때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게 해야죠, 확률을.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때의 확률을 봐요. 그래서 이게 1 마이너스 알파보다 큰지 작은지를 봐요. 작아요. 그럼 얘는 오케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타가 0과 1 사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은 항상 이제 say h0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값을 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P00, P01, P02, P05 뭐 이렇게 보면서 이거 더하기가 일단 알파보다 작고 그 다음에 한 칸 넘어가면 알파보다 크게 되는 어떤 놈이 있는지를 찾죠. 그렇죠? 근데 우연히도 딱 5까지 했더니 이게 이 밑에 있는 확률들이 다 알파 더하면 알파예요. 그럼 끝난 거죠. 이거 5 이하는 다 say h0고 그 다음은 다 say h1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까지 했더니 알파보다는 작은데 이까지 다 더했더니 알파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까지는 포함하고 이 녀석에다가는 일부만 랜더마이즈해서 주고 7보다 큰 거는 다 1로 하면 되겠죠. 알겠어요? 그거를 그냥 복잡하게 쓴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여기 보면 뭐 에타 틸다 플러스 1에서 무한대까지 돼서 알파가 어쩐지. 알겠어요? 이건 그냥 풀이에요. 풀이. 네. 그래서 굳이 설명하지 않겠어요. 저렇게 하면은 답이 나온다. 저 잊어버리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익스텐션을 해야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simplify를 했어요. simplify. 맞습니까? 어떻게? 오브저베이션이 디스크리트하게. 근데 제가 이제 컨티뉴어스 하면서 벡터 오브저베이션으로 바로 건너뛰려 하는데 여러분이 스탑을 걸고 싶어요. 교수님. 스칼라에서 바로 스칼라 디스크리트에서 벡터 컨티뉴어스로 하는 건 좀 너무하니까 저 잘 못하겠잖아요. 그러니까 벡터면서 디스크리트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걸 먼저 합시다. 리즈너블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스칼라면서 디스크리트 오브저베이션인 걸 먼저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벡터면서 디스크리트를 한 걸 하면 조금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금방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가면 곤란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네, 맞죠?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언제나. 한 번에 확 바꾸지 않고.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3페이지인가요? 예. 지금 그러니까 observation이 스칼라하면서 discrete를 다뤘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아냈죠. 세컨드 사모님 프로블럼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뭘 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벡터, 그 다음에 뭐 컨티뉴어스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바꾸고 얘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어려우니까 얘를 바꾸거나 먼저 얘를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차피 스칼라 컨티뉴어스 하면 헷갈릴 것 같으니까, 왜냐면 아까 디스크리트가 다루기 좀 쉬웠잖아요. 그러니까 벡터 디스크리트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과정이에요, 상준 씨? 이것도 또한 비주얼라이즈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써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카운터 되는 걸 제가 그랬잖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어소시에이트 있는 단어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엔터님이라든가 이런 것들, 반대말. 써보면 당연히 그 다음 단계는 어때요? 스무드하게 트랜지션을 하려면은 이런 게 낫겠죠. 벡터면서 디스크리트. 맞아요? 이게 그 다음 단계겠죠? 아니면 물론 스칼라면서 컨티뉴어스도 있지만 디스크리트가 다루기 쉬울 거 아니에요, 아까보다. 맞아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좋은 스트래터지 같아요. 네. 근데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 단계가. 왜 그럴까요? 왜 제가 필요 없다 그럴까요? 이때는 제가 앱스트랙트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준 씨? 콘크리트한, 그렇죠? 어떤 이그젬플을 생각해 보면 되죠. 생각해 보자고요. 알겠어요? 지금 제가 앱스트랙트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게 반대말은 콘크리트한 거라고요. 알겠어요? 잊지 말아요, 이런 것들을. 좀 앱스트랙트한데? 그럼 바로 좀 콘크리트한 걸 생각해 보면 되겠구나, 이런 게 떠오른다고요. 자꾸 훈련을 하면. 알겠어요? 자, 이때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아까는 이렇게 했어요. 1, 2, 3이면 1에서 어떻게 했냐면 옵저베이션이 이런 집합에서 존재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디스크리트하고 스칼라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게 Y의 샘플 스페이스였죠? 이제는 디스크리트하고 벡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언더스코어만 붙이면 되죠? 맞습니까? 네. 여전히 좀 추상적이니까 뭘 해봐요? 성준씨? 아니죠. 비주얼라이즈를 해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서브스크립트 y1, y2는 첫 번째 엔트리, 두 번째 엔트리에서 이걸 2x1으로 보자고요. 알겠어요? 2x1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y1 벡터를 어디다 찍어보고 싶어요? 적당히 찍읍시다. 여기라고 해봐요. y2 뭐 여기라고 할까요? 그냥 찍어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y3 y4 y5 문제 없죠? 알겠어요? 이런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안 해보면 알 방법이 없어요. 그냥 모른다고요. 알아낼 수가 없어요. 인간의 머리란 것은 점프를 하잖아요. 점프 해봤을 때만 점프할 줄 알아요. 알겠어요? 점프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어려운 논문이나 이런 거 보면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지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어때요? 엉금엉금 기어서 간 거예요. 그래놓고 논문에다가 어떻게 돼요? 중간과정 다 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래요? 그래야지 내 후배가 막 선배를 이렇게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예요? 페이지 차지 때문에 그렇죠. 너무 많이 쓰면 돈을 내야 돼요. 교수님이 절대 안 된다 그러죠. 야 이거 빼. 점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전히 디스크리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위치가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놈이 오브저브 됐을 때 여기서의 probability mass의 B만 중요하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2차원에서 찍혀있던 100만 차원에서 찍혀있던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다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일직선에서 찍혀 있으나 우연히 여기다 다 찍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아까 그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디스크리트 랜덤 벡터는 잘 안 다뤄요. 문제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고 처음 보는 문제야, 난 못 풀겠어 하고 포기하게 만들려는 수책일 뿐이에요. 알겠어요? 만약 제가 그렇게 낸다면 그렇게 내겠죠, 당연히. 예. 그냥 랜덤 베리어블이고 디스크리트인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어디서 나와요? 인포메이션 티어리 거기도 나와요. 거기도. 제가 그 노트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디스크리트 랜덤 벡터가 있어요. 디스크리트 랜덤 벡터가 있어서 예를 들면 해볼까요 한번? 자, 이게 나올 확률이 2분의 1. 잠깐 디비에이트 할게요.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이 랜덤 벡터의 엔트로피는 얼마겠어요? 이게 벡터라는 게 중요해요? 안 하잖아요. 그 확률만 중요하잖아요. probability mass만. 그거 가지고 그냥 로그 expected 마이너스 로그 px 하면 그냥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2단계는 필요 없어요. 그냥 3단계로 건너가면 돼요. 알겠어요? 왜 안 하는지? 네. 그래서 3단계를 볼까요? 이제 3단계를 하면 일단 오브젝티브 펑션을 써봅시다. 어떻게 쓰죠? 자, 제가 가렸어요. 저 잘 안 보이죠? 자, 해봐요. 빨리 써봐요. probability of detection과 probability of false alarm을 써봐요. 식을. 어떻게 됩니까? continuous일 때 어떻게 될까요?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정의가 뭐죠? probability of detection이 probability of event that detection이니까 세타 값이 얼마일 때 세타 햇이 얼마인 거예요. 디텍션이니까 타겟이 있을 때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PR이라고 쓰고 괄호 열고 theta hat equals 1 그 다음에 세마이콜론 찍고 theta는 1 이렇게 써야죠. 그까지는 했어요. 그까지는 사실 디스크리트일 때랑 전혀 다르지 않죠. 그런데 이제 observation이 랜덤 벡터예요. 그래서 total probability theorem을 써야 되는데 캐피탈 Y 언더스코어를 써서 conditional density에 해당하는 여기서 물론 parameterized 된 density 두 개가 있죠. 그 density들을 써서 나타내야죠. 시간이 없으니까 고개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integral over all observation space 인티그란드는 conditional probability of 세타에서는 1 이거는 conditioned on y는 y 그 다음에 본래는 세마이콜론이 있고 세타는 1 한 다음에 괄호 닫고 density of y dy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decision rule에 의해서 나오는 디텍터 아웃풋은 observation에만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 세타는 뭐 생략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다를 바 없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이걸 서메이션으로 나타냈고 그래서 치환을 해서 뭐 레이셔로 어떻게 다 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죠? 서메이션이 아닌데 인티그랄인데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인티그랄을 잘못 배운 거예요. 인티그랄은 서메이션이에요. 사실은 서메이션이 근데 그냥 서메이션이 아니라 approximation이에요. 알겠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인티그랄을 서메이션으로 approximation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트릭을 쓰냐면 이 observation space를 파티셔닝을 해요. 잘라요. 몇 개의 셀 수 있는 개수로 자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격자를 쭉 끈 다음에 그냥 자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바꿔요. 인티그랄을 썸으로 바꾸는데 요게 AJ라는 게 뭐예요? 아까 자른 어떤 에리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dimensional observation이면 여러분이 매 0, 1, 2, 3, 4에 해당하는 데다가 라인을 쭉 긋고 버티칼에도 이렇게 하면 어때요? 스퀘어들이 막 타일들이 생기죠. 그 타일의 번호를 매길 수 있잖아요. 그 타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오브저베이션이 그 타일 안에 있을 때 내가 세타 햇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거냐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타일 안에 나타날 확률이죠. 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 타일을 무한히 작게 하면 이게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컨티뉴어티 뭐 이런 복잡한 것들이 있지만 일단은 싸그리 무시하고 알겠어요? 왜냐하면 심플리파이 하고 있는데 뭐 디테일을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일단 개념부터 잡아야죠. 그러니까 서메이션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뭐예요? 디스크리트 문제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당연히 뭐예요? 이놈과 이놈의 비를 계산해서 그 타일 내에서 비를 계산하죠. 이거 나누기 이거를 계산하죠. 그래서 어때요? 이제 그러면 요 probability 나누기 이 probability들이 쭉 나올 텐데 걔들을 소팅을 하는 거죠. 큰 놈부터 쫙 하든가 작은 놈부터 쫙 일려서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드레스홀드를 딱 정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드레스홀드보다 크게 나온 데서는 다 델타 값이 1, 작게 나온 데서는 델타 값이 0, 작게 나온 데서는 델타 값이 어떤 감마가 되게 해서 감마와 그 드레스홀드 값 에타 때문에 폴스 알람 레이트가 알파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니만 피어슨 디텍터가 되는 거예요. 끝났죠? 그래서 책에는 뭐 복잡하게 돼 있지만 답은 이거예요. 자, 이게 디시전 룰이죠. 오브저베이션 Y에 대해서 세타 해시 2라고 말할 확률이에요. 랜더마이즈드 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에타와 감마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 되는? 첫 번째, 디시전 룰을 이런 식으로 만들 때 likelihood ratio test, randomized likelihood ratio test로 만들 때 그럼 뭐가 필요해요? 에타랑 감마가 필요하잖아요. false alarm rate가 알파가 되게. 그러면 그게 니만 피어슨 디텍터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책들은 보통 이것만 있어요. 근데 이거 보면 뭐 무슨 소린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The Second Samonin Problem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알겠어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이건 됐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게 있어요, 사실은. 만약에 어떤 Y에서 이 density는 0이고 이 density는 finite하다고 하면은 0으로 나눌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그렇잖아요. 인류가 개발한 이 엘지브라 아리스메틱에서는 어때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도 어때요? 매트랩에서도 5 나누기 0 그럼 뭐라고 탁 나와요? 에라 divided by 0 이렇게 나오죠? 인류가 만든 수학은 참 재밌어요. 그렇죠? 산수는 0으로 나눌 수 없어요. 근데 어떤 y 값에서 이 density가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문제 뭐 안 된다는 보장 없잖아요. 여기는 0이고 여기는 뭐 어떤 finite한 값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때는 어쩌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어떤 finite한 에타를 잡아도 1이에요. 왜? 왜냐하면 하이파스 제로에서는 그것이 관찰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거 약간 사기예요. 컨티뉴어스하고 그 주위에 엡실론을 잡았을 때 뭐 적분하면 0이어야 되고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타일 문제를 보는 게 맞아요. 타일 문제. 알겠어요? 이 타일 내에서 이 확률이 0이면 안 나타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무조건 1이라고 해야죠. 그때는. 어떤 디텍터든 간에. 그럼 거꾸로 되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얘는 파이나이트한데 얘는 0이에요. 그럼 그냥 0이에요. 그때는. 그렇잖아요. 나눌 수 있으니까 0을 0이 아닌 걸로 나누면 0이죠. 문제 없다고요. 그러면 둘 다 0이면 0 나누기 0이에요. 안 되잖아요. 근데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확률이. 둘 다 그런 놈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냥 디시전 내릴 필요가 없어요. 관찰이 안 되니까. 근데 다만 컨티뉴어스일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컨티뉴어스일 때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 있잖아요. 맞아요? 0에서 1까지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0.5가 나올 확률은 제로예요. 알겠어요? 0.5가 나올 덴서티 값은 얼마예요? 파이나이트 하죠. 이 덴서티라고요. 덴서티. 알겠어요? 주의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데는 나오고 어떤 데는 안 나오고 해서 100% 확신을 가지고 내가 디시전을 내리거나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우주 천문학에서나 나오는 단어인데 우리도 써요. 싱귤레러티라고 해요. 싱귤레러티. 무슨 뭐 블랙홀 얘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용어가 있어요. singular detection, singular estimation.
근데 이거는 수학적으로는 의미가 있는데 엔지니어링에서는 이런 문제는 안 생겨요. 엔지니어링에서는. 알겠어요? 용어만 알아놓으세요. 그래야지 어디 논문을 볼 때 여러분이 이런 컨디션은 싱귤러 디텍션 문제이므로 고려하지 않겠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일이 싱귤러 디텍션이 모든 경우까지 해서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필요 없는 거예요. 엔지니어링 센스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어스를 한번 해볼까요? 컨티뉴어스일 때는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가우시안 랜덤 벡터로 잡았어요. 하이파시스 제로에서는 그냥 제로 민 노이즈 가우시안. 그 다음에 원일 때는 어때요? 여기 넌제로 민 컴포넌트가 있죠. 이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면 또 어떻게 하라고요? 상준 씨? 랩에 와서 60개 해요. 비주얼라이즈. 알겠어요? 비주얼라이즈를 해야 돼요. 네. 큰일이에요. 여러분이 훈련이 아직 안 됐어요. 비주얼라이즈를 해야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이파시스 제로에서는 이게 H0예요. 제로민 가우시안이니까 덴서티, 컨디셔널 덴서티 또는 파라메터라이즈드 덴서티 펑션이 컨투어 플롯이 이렇게 생기겠죠. 맞습니까? 하이파시스 1에서는 뭐예요? all one 벡터에다가 어떤 m이 있었죠. 그럼 어때요? 민이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겠죠. 양수라면.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비주얼라이즈를 잊지 마세요. 물론 이거는 어때요? 좀 가우시안 그 꽃깔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보이죠?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솟아올라 보이지 않아요? 예전에 뭐 박홍주 박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하도 하다 보니까 서킷에서 보면 이렇게 전류가 막 흐르는 게 보인대요. 깜짝 놀랐어요. 자,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좌절시키려고 그랬죠. 넌 보지 마 이러시면서. 자, 리만 피어슨 렘마에 따르면 뭘 계산해야 돼요? likelihood 따라해요. 리만 피어슨 렘마에 따르면 뭘 계산해야 돼요? likelihood ratio를 계산해야 돼요. likelihood ratio를 계산하는데 그러면 이때의 density 펑션과 이때의 density 펑션을 알아야겠죠. 근데 여러분이 몰라요. 큰일이에요. 그렇죠? 가우시안 덴서티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노이즈 부분만 쓰겠어요. 그래서 n은 정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리얼인데 일부러 n이라고 썼어요. 지금 서큘러 시메트릭이죠. 그렇죠? 지금 베리언스가 어때요? 전부 다 같고, 그렇죠? 인디펜던트한 컴포넌트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IID 랜덤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스일 때예요. 그렇죠? 그러면 exponential 마이너스 2 시그마 스퀘어에 n 놈 스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이즈 하이파시스 제로에서는 이거를 n을 y로 바꾸면 되죠. 다 y로. 그 다음에 1일 때는 이걸 y 여기서 y 빼기 m times all one 벡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likelihood ratio니까 두 개를 나누면 되죠. 그럼 이 부분 없어지고 exponential 나누기 exponential이니까 어때요? 하나 올리면은 더해져서 되고 그 다음에 귀찮으니까 로그 씌우면 날아가고 그 다음에 전개하면은 몇 개 캔슬 되죠. 그래서 쭉 정리하고 나면 likelihood ratio LLR을 log likelihood ratio로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필요 없는 거 다 지우고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컨스탄트고 이러니까 그냥 다 지우고 하면 결국은 뭐냐면 오브저베이션과 all one 벡터를 내적한 거가 어떤 스레스홀드보다 크면 1이라고 하고 작으면 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따따따따 해서 어때요? observation transpose all one이 어떤 threshold하고 크냐 작으냐 같으냐를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상준 씨 이럴 때는 이거를 이 abstract한 것을 concrete한 놈으로 특히 이 example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90개. 비주얼라이즈해서 봐야죠. 그렇죠? 우리 랩에 와서 90개 하고 가요. 비주얼라이즈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Y 트랜스포즈 올 원이 에타보다 크다 작다 같다가 뭐예요? 이걸 여기서 어떻게 표시하죠? 어떻게 표시해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런 거는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같은 놈 찾으면 어때요? 큰 놈은 저쪽이고 뭐 아니면 이쪽이고 이렇죠? 같은 놈을 찾아봐요. 같은 놈이 어떻게 돼요? 모르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쓰라고요? 그냥 풀어 쓰면 돼요. 그냥 어렵게 생각해요, 다들. y1 더하기 y2는 에타네. 예? y1 더하기 y2 에타 어떻게 돼요, 선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고 여기가 절편들이 에타 아니에요. 에타 값을 바꾸면 어떻게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문제는. 예? 여러분이 이런 걸 볼 때 어렵게 생각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 결국은 이 두 포인트를 사실은 어때요? 이게 올원이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 거겠죠? 올원이니까. 딱 여러분이 이게 킨 하면은 올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게 이쯤 가 있으면 어때요? 아, 이게 수직이 이등분선 이게 패럴렐 한 거겠군. 딱 나와야죠, 그렇죠? 사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가우시안에서는 이게 돼요. 가우시안이 아니면 조심해야 돼요. 가우시안이 아닌데도 뭐 패럴렐 라인입니다. 이랬다가는 이제 조인트 까이죠. 대부분의 경우가 안 돼요. 알겠어요? 가우시안이라서 그런 거예요. 가우시안. 베리언스도 같고 이래서 그래요. 예를 들면 얘는 뭐 이렇게 생긴 타원이고 얘는 이렇게 생긴 타원인데 이게 직선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곡선으로 나온다고요. 알겠어요? 어떤 때는 그 유명한 아폴로니우스의 원, 정석에 있죠? 정석에 있다 그러면 들어본 적 없다고 막 주장해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으로 막 나와요. 디시전 리전이. 그 문제 한번 내줄까요? 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뭐예요? 현수 씨. 아폴로니우스의 원. 그렇게 대답하지 말랬잖아요. 수업 끝나고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자, 성준 씨는 아는 눈이에요. 그렇죠?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뭐예요? 잘 기억 안 나는데 두 개의 원이죠. 두 개의 원? 내분점과 외분점으로 두 개의 원인데 내분점과 외분점과 이루어져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렇죠? 찾아보세요.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구하고 났더니 어때요? 이렇게 트레스홀딩 하면 되죠? 자, 솔루션을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랜더마이제이션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완전히 컨티뉴어스 하면은 필요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어떤 라인에서 그 라인 상에 있는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은 언제나 제로니까 랜더마이즈 안 해도 돼요. 만세해줘. 그렇죠? 디스크리트일 때 언제나 랜더마이제이션이 필요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쉽죠? 아, 그러면 그때의 maximized then detection probability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걸 maximize 하고 싶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이파세스 1에서 그 트레톨드 찾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것보다 더 이쪽에 생길 확률을 찾아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어떤 베타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델타 1, 이걸 델타 제로라고 합시다. 어떻게 되냐면 이 델타 제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H 제로에서 이렇게 덴서티가 있는데 요걸 경계로 이쪽이 나올 확률을 계산해서 알파가 되게 에타를 잡아야죠. 이거 어떻게 잡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2디멘션으로 했지만 n디멘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잡아요? 난 몰라가 아니죠. 그렇죠? 가우시안은 굉장히 독특한 프로퍼티가 있어요. 어떤 프로퍼티가 있어요? n디멘셔널 가우시안 덴서티가 있는데 걔가 모든 방향으로 컴포넌트들이 다 인디펜던트하고 아이덴티컬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하이퍼플레인을 딱 놓고 이쪽 편 계산해봐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해요? 그 점에서 그 하이퍼플레인까지의 거리가 모든 걸 결정해요. n 디멘션이든 뭐 100만 디멘션이든 간에 그거는 확률 시간에
배웠어요. 찾아보세요. 그 파퓰리스틱에 다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Q 펑션으로 나타나요. 마치 원 디멘션에서 그냥 잘라가지고 테일 엔드 프로버빌리티 계산하는 것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래서 알파의 확률 그러면 이거는 Q 펑션의 D 나누기 해서 D는 거리예요. 그래서 여기 알파고 그래서 결국 Q 펑션의 인버스 펑션을 정의해요. 이런 건 클로즈드 폼으로 존재 안 하지만 그냥 정의합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D를 찾은 다음에 집어넣으면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 부분은 어려울지 몰라요. 지금 통신 수업을 안 들었으면. 자, 그 다음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ROC라는 것에 대해서 캐피탈라이즈 된 ROC 여기 있죠. ROC 언제 한번 배웠어요. 여러분이 학부 시간에. 저 상준 씨가 이제 120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걸려있어요. 언제 배웠어요? ROC. 저한테 배웠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는데 상준 씨가 눈을 반짝이면서 앞줄에 앉아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ROC. 실험인 시스템에서 맞아요. 리저너블 컨버전. 그렇죠. 리저너블 컨버전스. 알았어요. 면제. 네. 아, 리저너블 컨버전스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때는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잘못 써져 있어요. 노트가. 그래서 제가 좀 고칠게요. 우리가 지금 디텍터를 만들고 있지만 우리가 그 레이더 문제면은 리시버라고 볼 수 있죠. 또는 레이더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리시버라는 것은 디텍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텍터 오퍼레이팅 캐릭터리스틱이에요. 한국말로 바꾸면 디텍터 작동 특성 이런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면. 그렇죠? 디텍터 작동 특성. 6페이지인가요? 큰일이에요. 네. 그래서 ROC는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1. Given a detector, what is the ROC? 제가 예를 들어서 디텍터 하나를 딱 주고 현수 씨한테 이 리시버의 작동 특성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봐요.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아무 디텍터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이너리라고 합시다. 물론 오브저베이션 모델 다 주고 베이지 아니면 뭐 프라이어도 주고 다 할 수 있죠. 딱 주고 리시버를 이 리시버 작동 특성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도대체? 작동 특성에 대해서 말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캐릭터라이즈, 뭐 풀리 캐릭터라이즈 이런 말 들어봤죠? 특성화한다는 게 뭐예요? 그 리시버의 거의 모든 것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가 이 리시버의 거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리시버라는 것은 어때요? 사실 여기 디텍터는 오브저베이션 각각에 대해서 어떤 랜더마이즈 된 값이 할당되느냐죠. 디시전 룰에서의 확률이. 근데 그거는 몇 개의 넘버로 어때요? 대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넘버가 이걸 잘 대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바이너리 디텍터를 딱 줬을 때. 답은 요 점이에요. 뭐냐면 폴스 얼람 확률은 1보다 작은 뭐고 디텍션 확률은 1보다 작은 뭡니다. 예요. 여러분이 궁금할 거예요. 왜? 아니 왜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난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지금 이게 바이너리라고만 했지 넌 랜덤 파라메타라는 얘기도 안 했고 무슨 코스트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근데 왜 디텍션이랑 폴스 얼람만 가지고 하냐 이거예요. 확 짜증이 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랜덤 파라메타라서 코스트가 할당이 돼 있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프라이어도 있고 그러면 내가 이것만 알면 이것의 베이스 리스크를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사네요?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 써봐요, 한번. 그러니까 베이스 리스크를 어때요? false alarm probability랑 detection probability 그리고 이 코스트들 그다음에 prior probability로 나타낼 수만 있으면 할 말 없잖아요, 우리가. 이게 리시버의 오퍼레이팅 캐릭터리스틱이라고 하는 것을 뭐 더 이상 뭐라 그러겠어요. 구할 수 있다고요.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써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써보세요. 자,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제가 베이스 리스크를 어떻게 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뭐였는지. 그래서 정의를 썼어요. 베이스 리스크는 베이스라는 사람을 길어서 만든 거지만 본래는 무슨 뜻이에요? 에버리지 코스트라고 했어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에버리지 코스트 이렇게 썼어요. 근데 어떤 걸 써요? 여기서 무슨 신공이 나오죠? 토탈 익스펙테이션 티어렘 신공을 써야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초식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한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소림사예요, 사실은. 포스텍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컨디션을 주죠. 세타가 0일 때, 세타가 1일 때. 그다음에 그래서 컨디셔널 리스크를 계산하고 확률을 곱해야죠. 그래서 컨디셔널 리스크를 계산하고 확률을 곱할 거고 또 컨디셔널 리스크를 계산하고 확률을 곱할 거예요. 그 확률은 파이 제로고 하나는 1 파이 제로죠. 자, 이제 컨디셔널 리스크를 구해볼까요? 세타가 제로일 때는 어때요? 코스트 두 개가 인발브드 돼 있어요. 세타의 시 1일 때랑 0일 때. 0일 때부터 할까요? 1일 때부터 할까요? 1일 때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C1 제로라는 것은 어떤 에러 이벤트랑 관련이 있어요? 교수다 이벤트죠, 그렇죠? false alarm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C1 제로 곱하기 false alarm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얘가 제로일 때 나머지가 일어날 확률은 1 교수다일 확률이죠, 그렇죠? 그래서 C 제로 제로에 1 false alarm. 오, 됐네. 그 다음도 똑같이 쓰면 돼요. 아, 이거 두 개만 알면 되네. 그쵸? 베이스 리스크 구했어요. 제너럴 코스트에 대해서. 정말 캐릭터라이즈 하네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에요? 자, 일단 그러면 맵이든 제너럴 베이지안이든 바이너리에서는 이걸로 캐릭터라이즈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오퍼레이팅 캐릭터리스틱이에요. 여기서 작동 특성이라고요. 그냥 특성화하는 건 뭐예요, 사실? 이 디텍터를 캐릭터라이즈 하는 건 그 자체라고요. 델타 오브 y라는 펑션이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오퍼레이팅 캐릭터리스틱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퍼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보면은 한국 학생들이 뭐냐면 그냥 암기만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아예 안 하든가. 근데 뜯어보면 말이 돼요. 이 디텍터가 작동 특성이에요. 그냥 특성이 아니라 수식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작동 특성이에요. 아, 이것만 있으면 되는구나. 두 번째. 그럼 이게 하나의 디텍터가 주어졌을 때 베이지안으로 하면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미니맥스 크라이테리언 어쩌고 하면은 이거 성립해요? 어떻게 돼야 돼요? 미니맥스 어쩌고 하려면 한번 제가 문제 내볼게요. 시험 문제 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디텍터가 여기서 작동해 그러면서 좀 약간 바이어스를 걸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여기 미니맥스 디텍터가 있는데 코스트 다 줘야죠. 미니맥스는 맞아요, 아니에요? 코스트 줘야죠. 코스트 주고 이 미니맥스 디텍터가 여기서 작동해 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렇군 할 거예요? 아니면 말도 안 돼 그럴 거예요? 확인을 해봐야죠. 어떻게? 일단 여러분이 뭘 알아요? 디텍션 확률과 폴스 알람 확률을 알죠? 그러면 코스트가 주어지면 베이스 리스크는 아니고 컨디셔널 리스크를 요거 두 개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것 두 개가 만약 다르면 이퀄라이저 룰이 아니죠. 그럼 미니맥스 데이터가 아니에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퀄라이저 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necessary condition이에요, necessary sufficient condition이에요. 미니맥스가 되기 위한 necessary condition일 뿐이에요. necessary sufficient가 되려면 그 디텍터가 optimal base 디텍터이면서 그렇죠? 이퀄라이저 룰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세요. 알겠어요? 계산했더니 다르잖아요. 그럼 웃기지 마. 그럼 끝나는 거예요.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의심해 볼 필요는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미니맥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것이 상당히 리시버 오퍼레이팅 캐릭터리스틱을 잘 대표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니만 피어슨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알파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장하기로는 이게 알파 레벨, 요 값이 알파인데 어떤 사람이 이래요. 이게 알파 레벨 니만 피어슨 디텍터의 오퍼레이팅 캐릭터리스틱이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폴스 알람이 알파보다 작거나 같아야죠 사실은. 근데 더 크잖아요. 웃기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뭐예요? 바이너리 디텍터에 대해서는 이 probability of detection versus probability of false alarm 이 그래프 상에서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딱 찍는 것이 그 디텍터의 오퍼레이팅 캐릭터리스틱을 잘 리프리젠트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고 이제 당연히 그러면 여기서 뭘 하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디텍터거든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고 싶겠어요? 제가 하나 다음은 많다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둘은 생각해 봅시다. 그럼 두 개의 리시버의 오퍼레이팅 캐릭터리스틱을 우리가 나타내려면 점이 몇 개 찍히겠어요? 이제 두 개 찍히겠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디텍터가 주어졌는데 하나는 여기서 작동하고 하나는 여기서 작동해요. 어느 게 좋은 거예요? 알 수 없죠, 그때는. 그렇죠? 왜냐하면 디텍션 확률이 나빠졌지만 폴스 알람은 또 낮아졌잖아요. 그런데 만약 똑같은 폴스 알람을 가지면서 이게 위쪽으로 들러붙어요, 1로.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디텍션은 똑같은데 폴스 알람이 낮아져요. 낮은 데 찍혀 있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찍으면 그 오퍼레이팅 포인트가 pair of 뭐예요? probability of detection and false alarm이에요. 그렇죠? probabilities of detection and false alarm. 그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딱 찍으면 우리가 이제 비교할 수 있기 시작해요. 물론 아까처럼 비교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둘 다 나빠지거나 뭐 둘 다 좋아지거나 그러면 좀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3개, 4개, n개. 그 다음에 몇 개까지 갈 것 같아요? infinity. 개의 리시버에 대해서 오퍼레이팅 캐릭터리스틱을 찍는데 그러면 막 점이 이상하게 막 찍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알겠어요? 특별한 어떤 그룹 오브 디텍터들을 모아서 그들의 오퍼레이팅 포인트들을 찍었더니 예를 들어서 짠!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알겠어요? 여기서부터 0에서 출발해서 쭉 한 선으로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이렇게 빙빙빙빙 돌더니 여기 딱 갔어요. 어떤 그룹 오브 디텍터즈가 있는데 걔들이 오퍼레이팅 포인트들을 점으로 다 찍었더니 이런 곡선이 하나 나왔어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보스예요. 네, 안수 씨가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이 그룹 오브 디텍터즈의 리시버스의 오퍼레이팅 캐릭터리스틱은 이렇게 됩니다 하고 짠!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폴스 알람을 알파로 맞추고 싶은데 알파가 여기에요.
니만 피어슨 디텍터가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최선을 다해보려고 해. 디텍션 확률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어? 그러면 안수 씨의 답은 여기? 여기 안 닿는데 여기? 싹 피해갔는데? 여기? 여기라고 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이거 이해하면 되죠. 그렇죠? 맞아요? 예. 이렇게 해서 적어도 요건 됩니다라고 하고 싶죠. 맞아요? 예. 그러면 해고당해요. 알겠어요? 그럼 해고예요. 왜냐하면 그 보스가 645 수업을 들었거든요. 상준 씨였어요. 같이 들었던 예를 들면. 그렇죠? You are fired. 이렇게 딱 이메일이 왔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 어디서 본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정치 얘기 하나 했죠. 트레이드 오프 얘기했죠. 오브젝티브가 두 개인데 자, 이것도 일종의 서로 컴피팅하는 오브젝티브 아니에요? 하나는 작게 만들고 싶고 하나는 크게 만들고 싶고 맞아요? 그럴 때 무슨 뭐 보더 라인이 있고 막 그 셋이 항상 뭐가 됐어요? 컨벡스 셋이 됐잖아요. 이게 지금 이쪽으로 쉐이딩을 해도 컨벡스 셋이 아니고 저쪽으로 해도 아니죠. 뭔가 임프루브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 지점을 내는 리시버랑 요 지점을 내는 작동해서 리시버 두 개를 가져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얘 두 개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랜더마이즈예요. 확률 1로 이 디텍터를 쓰면 그때의 오퍼레이팅 포인트는 여기 찍히겠죠. 확률 1로 이 디텍터를 쓰면 오퍼레이팅 포인트는 여기 찍히겠죠. 제가 적당한 감마 값을 동원해서 감마로 할까요? 뭐 엡실론 값을 동원해서 확률 엡실론으로는 이 디텍터를 쓰고 확률 1 엡실론으로 이 디텍터를 쓰면 오퍼레이팅 포인트가 어디 찍힐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결국은 뭐냐면 두 개의 리시버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리시버는 서로 다른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가져요. 그때 이 두 리시버를 적절한 믹싱 확률로 믹싱을 해서 랜더마이즈해서 쓰면 그 파라메터, 믹싱하는 파라메터를 쭉 바꾸면 오퍼레이팅 포인트가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겠죠. 근데 어떤 모양으로 움직일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비트러리한 모양이에요. 그때 오브저베이션 모델에 대해서 아니면 오브저베이션 모델에 상관없이 항상 어떤 일정한 모양을 갖겠어요. 답은 직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분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어디서 본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뭔가 비슷하죠? 뭐랑 비슷해요? 우리 랜더마이즈에서 뭐 하는 거 했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랜더마이즈드를 어떻게 하냐면 랜더마이즈에서 이 셋의 컨벡스 헐을 만들 수 있어요. 컨벡스 헐이란 건 뭐냐면 여기 있는 포인트들을 이어가지고 컨벡스 셋으로 만드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디텍터들은 이렇게 오퍼레이팅을 하지만 내가 알파 레벨에서 맥시마이즈를 디시전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은 얘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접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이 지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점이 되도록 얘랑 얘를 랜더마이즈 하면 되거든요. 알겠어요? 근데 왜 이게 랜더마이즈 하면 직선으로 움직여요? 안 어려워요. 계산해 보세요, 그냥. 그러면 직선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냐면 ROC of the Neyman Pearson Detectors예요. 잠깐 니만 피어슨 디텍터는 알파 레벨이니까 하나인데 무슨 디텍터즈야? 그쵸?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어떻게 하냐면 알파를 이제 쭉 바꾸는 거예요. 알파 값들을 바꾸면 그때그때마다 동일한 오브저베이션 모델에 대해서 동일한 하이파시스 테스팅 문제에 대해서 뭐가 나와요? 서로 다른 니만 피어슨 디텍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레벨을 바꿨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알파 값을 바꾸면서 디텍터들을 다 찾아서 또 한 집합 안에 넣은 다음에 걔들의 오퍼레이팅 포인트들을 아까 PD vs PF에다가 찍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오퍼레이팅 포인트들 찍은 그 모양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문제는 클리어해요? 그러니까 니만 피어슨 디텍터 with 레벨 알파 또는 뭐 사이즈 알파 똑같은 말이죠. 알파를 베리어블로 해서 0에서 1까지 바꾸면서 다 찾아요. 니만 피어슨 디텍터들을. 그 디텍터들의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ROC 플레인에, 즉 probability of detection vs probability of false alarm 플레인에다 다 찍어요. 그럼 그게 어떤 모양이 될까 하는 거예요. 어떤 특성이 있을까? 어떤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프로퍼티가 나오죠. ROC as a function of false alarm이죠. 그렇죠? 5번 니만 피어슨 디텍터예요. 여기서 안 써놨지만 니만 피어슨 디텍터의 ROC는 concave 펑션이 돼요. 알겠어요? concave 펑션이 돼요. 만약 concave 펑션이 안 되면 어때요? 이렇게 볼록볼록 하겠죠?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랜더마이즈에서 더 좋게 만들 수 있었잖아요. 아까 디텍션 프로바빌리티를. 모순이죠? 그렇잖아요. 볼록은 좋은데 볼록되면 어때요? 딱 두 개 찾아서 짝 직선으로 랜더마이즈에서 이으면 똑같은 폴스 알람 레이트에서 디텍션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 아니 조금 전에는 맥시마이즈 모스트 파워풀 디텍터라고 했는데 아니잖아요. 모순이죠. 그래서 컨케이브 펑션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굳이 증명 안 하겠어요. 알겠어요? 옛날에는 구구절절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중요한 말만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그 커브가 컨케이브 펑션이면서 항상 요 북서쪽, 북서쪽이라고 해요. 미국 사람들도 위를 북, 오른쪽을 동, 남, 서. 헷갈리면 대한민국 지도를 딱 그려요. 언제나. 이게 북서쪽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제가 북서쪽 면에 이러면 뭐 이래요. 항상 뭐예요, 여러분? 추상적인 말을 하면, 상준 씨, 제가 앱스트랙트한 말을 하면 영어로 해요. 콘크리트한 걸 하라고요. 대한민국 지도를 딱 그려 넣어요. 북서쪽 면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은 북서쪽 면에 이 컨케이브 펑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여기는 전혀 존재하지 않죠? 니만 피어슨 디텍터의 오퍼레이팅 포인트가 왜 여기 존재하지 않죠? 일단 한번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알파 레벨을 찾는데 알파가 제로라고 해보세요. 폴스 알람이 제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폴스 알람을 제로로 하려면 우리가 디텍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언제나 0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디텍션 확률이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그러니까 알파가 0일 때 니만 피어슨 디텍터의 오퍼레이팅 포인트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이유로 알파가 1이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좀 전에 랜더마이즈드 한 거 생각하면 어때요? 이 직선상에 있는 모든 것은 어치브 가능하죠. 근데 얘가 니만 모스트 파워풀 안 할 수도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모스트 파워풀 한 놈은 이것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니만 피어스 디텍터들의 ROC 커브는 컨케이브면서 이 북서면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굳이 뭐 수학으로 말을 안 해도 돼요. 그 랜더마이즈드 룰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어려워요. 세 번째 건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오브저베이션 모델이, 즉 덴서티 펑션이, y의 덴서티 펑션이 어떨 때? 컨티뉴어스 랜덤 벡터일 때,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일 때만 성립해요. 알겠어요? 잘 써놔요. 여기다가 컨티뉴어스일 때. 사실 이 노트 앞에 보면 컨티뉴어스일 때로만 한정해 놨는데 앞에 두 프로퍼티는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든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든 오브저베이션이 항상 성립해요. 알겠어요? 네. 요거는 컨티뉴어스일 때만 성립하는데 이게 참 신기한 프로퍼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자, 고개 들고 한번 봐요. 자, 이 디텍션 확률이 컨케이브 펑션 오브 알파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 요 곡선면에 있고, 근데 만약에 미분 가능하다고 해봐요. 모든 알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파에 대해서 이 디텍션 확률, 이 커브를 그러니까 이 ROC 커브라고 해요.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커브라고 하는데 이 ROC 커브를 미분했어요. 근데 뭐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값이? 근데 그게 놀랍게도 뭐랑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로그 니만 피어슨 렘마에서 말하던 그 스레스홀드랑 같다는 거예요. 이거 뭐 한마디로 기적이죠, 그렇죠? 아니 이럴 수가. 어쩜 이럴 수가.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거 처음에 봤을 때 뭐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저런 아름다운 결과가.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이거는 쉽지 않아요. 증명이. 그래서 일단 스킵은 하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프로퍼티들이 또 있으니까. 저거 증명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알겠어요? 시험에는 안 낼게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이미 얘기했어요. Property 4에서 Given the ROC of LRTs. 여기서 뭐냐면 ROC인데 어때요? 정확히 얘기하면 ROC, 즉 Receive Operating Characteristic of 뭐예요? Likelihood Ratio Test. 알겠어요? Randomized Likelihood Ratio Test.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알파를 바꾸면서 하니까 결국은 니만 피어슨 디텍터들을 이은 거죠. 자, 그 선이 있어요. 그 선이 있을 때 뭘 하라는 거예요? We can also find the operating point of the minimax detector. 어떻게? 아까는 제가 이런 걸 했어요. 그냥 한 디텍터를 주고 어떤 사람이 이게 미니맥스 디텍터라고 했을 때 맞는지 아닌지 적어도 확 틀린 건지 아닌지는 확인하는 법 알려줬죠. 어때요? 그 오퍼레이팅 포인트의 디텍션 확률이랑 폴스 알람 확률이랑 코스트랑 프라이어 확률 해서 컨디셔널 리스크를 딱 구해서 안 같으면 일단 그냥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퀄라이즈 룰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니만 피어슨 디텍터들을 쫙 줬어요. 그 오브저베이션 모델에서. 그러면 ROC 커브가 쫙 이쁘게 나올 거 아니에요? 나왔을 때 이제 질문은 뭐냐면 이퀄라이저 룰을 구하라는 거예요. 미니맥스 디텍터를 구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니만 피어슨 디텍터들을 다 모았어요. 각각의 알파에 대해서. Uncountably infinite 개가 있죠. 레이블은 알파로 달려있어요. 알파가 0에서 1까지 변할 때 Uncountably infinite 개의 리얼 넘버가 있잖아요. 그 각각에 대해서 니만 피어슨 디텍터들을 다 찾았어요. 그래놓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안에 Uncountably infinite 개의 니만 피어슨 디텍터가 있는데 내가 코스트를 이렇게 줄 테니까 너 미니맥스 디텍터를 만들어 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아영씨, 문제는 알겠어요? 네. 어떻게 만들면 되죠, 아영씨, 근데? 아, 그렇게 나면 안 되죠, 그렇죠? 니만 피어슨 디텍터는 뭐예요? 크라이테리언이 미니맥스 디텍터. 미니맥스 디텍터를 구하라고 했어요. 미니맥스 디텍터는 크라이테리언이 민맥스 컨디셔널 리스크스 이렇게 됐는데 아까 컨디셔널 리스크 구하는 법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제가 알려줬잖아요.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컨디셔널 리스크를 구하려고 하는데 자, 제가 왜 이런 노테이션을 썼을까요? 일단 컨디셔널 리스크니까 R이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델타 서브 알파는 뭐예요? 왜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게 뭐예요? Set of Niemann Pearson detectors labeled by alpha죠. 그래서 그거 labeled by alpha 아니에요? 알겠어요? 노트에 보면 이게 델타 NF, 알파 뭐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아니면 NF, 뭐 헷갈리면 제가 그렇게 써드릴게요. 여기서. 자, 좀 더 클리어합니까? 자, 그래서 컨디셔널 리스크들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되죠? 한번 해볼까요?
자, 제로일 때니까 당연히 C00랑 더하기 C01 이렇게 인발브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곱해야 돼요? 확률 곱해야죠. 근데 제로일 때 교수다 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네, false alarm rate죠. 그건 얼마예요 여기서? 알파 아니에요, 알파. 알파가 false alarm rate 아니에요, 알파. 알겠어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알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C01과 C11이 등장하겠죠? 자, 이제는 뭐가 돼야 돼요? PD of 알파죠. 여기는 1 마이너스 PD of 알파. 알겠어요? 네, 쓰면 돼요. 아영 씨가 그냥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 건 뭐예요? 그냥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걸 먼저 써봐야지. 이렇게. 그러고 나면 어때요? 시작이 반이죠. 자연히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대부분 다 시작도 안 하고 포기해요. 그래서 그 위대한 유가 사상의 철학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노스 이스턴 에이시안들한테 명언을 남겼죠? 시작이 반이다. 알겠어요? 시작이 반이에요. 이것만 쓰면 그 다음은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시작하고 나서 그만두나 그냥 그만두나 적어도 시작한 것까지 걸린 노력이나 이런 게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차이가. 근데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일단 시작을 하면. 알겠어요? 네. 요즘 그 무슨 맥주 광고에도 나오잖아요. 젊음에 뭐 좋은 게 뭐예요? 막 들이대는 거죠, 그렇죠? 그 광고 봤어요? 저는 그 광고 참 멋있었는데 젊음의 특징은 뭐예요?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그냥 시도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조금만 나이 들면 들이댔다가 실패하면 어때요? 개망신이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미니맥스 디텍터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일단 이거 두 개가 같아야죠. 그래서 이퀄라이저 룰이라며. 맞아요, 아니에요? 얘를 같다고 놔요, 그냥. 그럼 뭘 찾아야죠? 같게 되는 뭘 찾아요? 잘 생각해봐요. find 뭐예요? 이게 지금 무엇이 베리어블이에요? 이것이. 그렇죠. find r such that one star equals double stars.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풀죠? 고등학교 때 다 했는데 아휴 미치겠네. 그쵸? 상준씨, 이렇게 추상적으로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구체적으로. 그렇죠.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죠. 비주얼라이즈 해보자고요. 참 답답하네. 참 사람들. 자, 이거 두 개가 같다라는 걸 풀고 싶어요. 알파의 함수로 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이런 걸 배웠어요. f of x equals g of x를 하는 x를 찾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그림으로 그리는 걸 배웠다고요,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을 구한다 아니에요. 제가 이랬으면 미치겠어요. 대한민국 교육이 항상 내가 이거 하다가 대한민국 교육을 한탄하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아이들한테 문제 풀어 이렇게 안 해요. 자체가 뭐냐면 이걸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그림으로 풀 수 있다.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원리를 아는 거예요, 애들이. 문제는 정말 못 풀죠. 그렇죠? 그 문제 못 푸는 애들이 매트랩을 만들었어요. 수학 못하는 애들이. 저는 얼마 몰랐는데 그게 프라이빗 컴퍼니래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만든 애는 재벌이에요. 다 지 거예요. 믿어져요? 예전에 MS-DOS 나왔을 때 윈도우즈가 아니에요. 윈도우 3.0 이런 것도 아니에요. MS-DOS 시절에 막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매틀랩 만들어가지고 지금 재벌이 된 거예요. 왜? 걔들이 여러분보다 수학 잘 풀어서 된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교육은 큰일 났어요. 제가 30년 지나서 우리 애 하는 걸 보잖아요. 초등학교 교육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교과서에서 그냥 챕터 순서만 계속 매번 바뀌어요. 아, 미치겠어요. 네. 제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교육감으로 시켜줘요. 서울시 교육감으로. 조국 이런 사람 시키지 말고 저를 시켜줘요. 제가 주소가 서울로 돼 있어요. 시켜주세요. 제발. 제가 하면은 정말 대한민국 교육을 바꿀 수 있어요. 뭐 유세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처음과 알파의 함수로? 직선이죠 뭐. 자, 알파가 0일 때 얼마예요? 직선이니까 알파가 0일 때만 구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알파가 1일 때. 알파 1일 때가 C01이죠. 큰일 났네. 지금 막 유세를 해놓고는 막 미끄러졌어요. 그렇죠? 제로일 때 C00죠. 알겠어요? 1일 때는. 네. 어느 쪽이 코스트가 크겠어요? 당연히 이쪽이 큰 게 합리적이겠죠?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런 직선이 돼요.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이 코스트는 어때요? 뭐 1보다 크다 작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를 1로 잡을게요. 제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밑에 걸 그려야 되는데 이거 뭐 어려운가요? 정리하면 어때요? PD에다가 C11 빼기 C01 하면 되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공통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정리하는 거. C11 빼기 C01 곱하기 PD 알파 아니에요? 더하기 C01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ROC 커브가 있으면 그거를 스케일을 한 다음에 쉬프트 시킨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뭐가 오예요 오는. 다 해놓고 그래요. 미치겠네. 정말. 그래서 저를 미치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C01이 근데 C00보단 크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럴 확률이 높잖아요. C00는 없는데 없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냥 제가 여기다 그릴게요. 알겠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그쵸? 그 다음에 적당히 스케일 했는데 어디까지 가요? 봐요. 알파가 1이면 PD도 1이 되죠? 맞아요? 그런데 그게 C11 빼기 C01 아니에요? 맞아요? C11이 C0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그럼 음수네. 그쵸? 뒤집어야 되겠네. 그래프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답은 어떻게 돼요? 이 알파에서의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알파 값에서의 니만 피어슨 디텍터가 뭐라는 얘기예요? 미니맥스 디텍터라는 거예요. 오묘하죠, 진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잘못 배워서 엉망이에요, 지금. 알겠어요? 대한민국 교육은 바뀌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다 커버했고 노트를 이 증명이 남았어요. 이 정말 오묘하지 않아요? 저는 이 에스티메이션 디텍션 책에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식들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이게 non-intuitive 했어요. 처음에는. 알겠어요? 처음에는. 인투이션 하는 건 뭐예요? 모를 때는 신기하다가 non-trivial 하다가 알고 나면 트리비얼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래서 어때요? 엔지니어링 인투이션을 기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이게 지금 북서면에서 존재하고 ROC 커브가 니만 피어슨 디텍터들의 ROC 커브는 북서면에 존재하고 컨케이브예요. 그렇죠? 특히 이게 컨티뉴어스이면 이게 미분 가능한 걸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럴 때 한번 볼까요? 자, 극단적으로 그러면 이 말대로 한번 해봅시다. 알파가 0일 때 볼까요? 알파가 0일 때? 그러니까 이 미분 값이 알파가 0일 때 뭐가 나와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알파가 0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언제나
그 false 하려면 0으로 만들고 싶죠. 그러면은 교수다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아예 교수 아니다라고만 항상 얘기해야죠. 네.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threshold가 어떻게 돼야 돼요? likelihood ratio. threshold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어야지, 마이너스 무한대? 아니죠, 플러스 무한대죠. 플러스 무한대가 되어야지 모든 그 likelihood ratio들이 걔보다 작아서 언제나 내가 교수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기울기가 무한대일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0이겠죠. 그냥 likelihood ratio니까 0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요. 그 나머지는 어때요? 에타일 수도 있겠네요, 이제는 갑자기. 그쵸? 물론 에타의 몇 백만 배일 수도 있지만 이제 에타라는 게 말이 되잖아요. 알겠어요? 증명 과정은 복잡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를 교육감으로 뽑아주세요.